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제 등 다양하고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반도체 특별법 폐기하라!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의를 적극 등록.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우주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고성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전략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어느 한 기업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선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고 TSMC가 이끄는 대만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위기를 불러온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지목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산업계의 목소리를 배진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 10여 년 전 반도체 연구개발 부서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일명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2년 정도 걸리는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성능 검증과 양산까지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5%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7년여 전 주 52시간제를 모든 산업과 업종에 일률 적용했습니다. 그 사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잘하던 디램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중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바짝 추격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만 근무 시간 족쇄에 묶여 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구 개발에 몰두를 해야 될 시간에 52시간에 지금 이게 넘어서고 있는지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 아닌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서라도 근로시간과 야근, 휴일 근무할 것 없이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구개발하는 속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약을 두면 연구개발이 끊겨요. 근데 한번 추월당하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그만한 보상은 충분히 갖춰줘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됩니다. 일각에선 근무 시간 연장, 다시 말해 부지런함이 진짜 해결책이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특별 연장 근로제와 기업 내 선택 근로제 등 집중 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 52시간 규제를 풀면
장시간 근무로 연구개발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개월 유연 근무하는 선택 근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3개월 동안에 몰아서 유연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연구 인력들이 그런 환경에서 SK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나 중국 기업들 이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탐되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반도체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업계에만 예외를 적용하게 되면 주 52시간제의 원칙과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임시로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 만큼 이것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시작된 지 6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정시 퇴근을 위해 지금은 업무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후 5년간 우리나라 월 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63.9시간에서 2020년 160.6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3년에는 156.2시간까지 떨어진 겁니다. 1년 단위로 보면 1900시간이 안 되는 수준인데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 155시간, 월 13시간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근로시간을 더 줄여가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정한 것이 최대한 주 52시간이라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하면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한 번이라도 예외가 생기면 결국 다른 업계로까지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비슷한 요구를 이어오던 게임, IT 등 다른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도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예외로 허용하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무런 어떤 제약 조치 없이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노동계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에 앞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 제기도 그간 있었던 만큼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2015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 이하였고 TSMC는 3분의 2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0년 전 그대로인 반면에 엔비디아는 280배나 늘었고 TSMC는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한국경제인협회장 연임이 결정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의 취임사 중 일부분입니다. 한국 경제를 상징했던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수출이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은 줄곧 반도체였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1980, 90년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일본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는데 그 토대는 초격차로 상징되는 반도체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이랬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적색등이 들어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기술 수준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진단도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2006년. 당시 향후 15년간의 국가 대형 프로젝트 16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반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해왔고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자금만도 13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2022년 하반기 시작된 반도체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 투자 규모를 끌어올리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로 경쟁 업체들을 따돌렸던 한국 기업들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신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80%가량을 장악한 D램 시장의 경우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5%를 기록했고 올해는 12%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산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 나가면서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대중국 수출이 15% 넘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 중국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수출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 52시간 예외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곧 합의할 듯한 분위기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우려에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도 기존의 유연근무제로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부분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에서 주 52시간 노동 예외 조항과 자동 안정화 장치 등에 대한 여당과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180일의 법정 심사 기간을 거치는 만큼 상반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를 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도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들어 슬로우 트랙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 야당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창의와 혁신은 자율로부터 나옵니다. 근무 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간극도 크지만 합의점을 찾을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아 2차 회의를 보이콧한 겁니다. 이런 간극을 보여주듯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서 만난 여야 사이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귓속말을 나눴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만 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야 간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거센 추격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압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겨박제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시설과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담은 K-칩스법이 그나마 통과됐지만 반도체 특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멈춰선 상태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건 기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일은 정해진 수순일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한국과 대만에 밀려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과거를 잊어선 안 됩니다.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한 팀이 돼 지금의 파고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